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 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케이스는 정수리 쪽에 O자 탈모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정수리 쪽에 밀도가 많이 떨어진 남자 환자분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타입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나눠 있는 1부터 7까지에 들어가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성형 탈모처럼 남자분들이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정수리만 좀 빠져있는 이런 탈모를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1, 2, 3, 4, 5, 6, 7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하나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특히 정수리 쪽이 환하게 보이셔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남자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신 게, 이거 동반 탈락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하면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든지 정확히 알면 무서울 게 없는데, 대강 알면 좀 상당히 두려운 점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환자분처럼 지금 이제 전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앞에부터 뒤까지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동반 탈락은 영구적인 동반 탈락과 일시적인 동반 탈락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영구적인 동반 탈락은 머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될 만한 부작용이죠. 그렇지만 아주 일시적인 동반 탈락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나기 때문에 우려할 게 없습니다.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모발 이식의 초반기에 의사들도 좀 경험이 많이 없을 때 그냥 막 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존의 머리도 많이 없어지고 심은 머리도 다 없어진 경우가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심은데 머리가 기존의 머리와 겹친 경우에 영구적인 탈모가 돼서 빠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높이는 수술, 지금처럼 밀도를 높이는 수술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두피에 모발을 심는 것과는 다르게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희는 증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모라는 거는 밀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헤어라인을 만드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있는데 피해서 심는다는 거죠. 우리가 헤어라인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어도 상관이 없지만, 머리카락이 있는 곳에는 머리카락을 피해서 심어야 된다. 그러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은 거의 생기지 않고 혈류량이 그쪽에 모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 나중에 다 올라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의료인 중에서도 동반 탈락을 과도하게 겁을 내가지고 이게 증모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환자분처럼 이렇게 아주 절실한 분, 밀도가 없어 절실한 분들은 정확히 알면 이게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없이 일시적인 동반 탈락만 있을 수 있는 수술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절개식 말고 비절개식을 원해가지고, 비절개식을 뒤쪽에 3,000모 정도를 채취해서 정수리와 앞쪽에, 정수리 일단 먼저 심고 남는 걸 앞쪽으로 해가지고 증모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비슷하세요. 이거 머리가 수술하기 전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은 머리가 빠져가지고도 약간 휑해 보이는데, 긴 머리도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겁을 많이 내시는 거죠. 그게 이제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 여기 한 반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걱정이 좀 덜 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 후의 모습인데, 여기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증모가 제대로 됐죠. 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심어가지고 기존의 머리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심은 머리도 좀 길게 자라가지고 지금 누가 봐도
탈모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환자분이 빠진 부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상천모 가지고 완전히 커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환자분이 그 상천모를 아주 잘 이용하셔가지고 머리를 좀 길게 하셨고 머리를 넘기는 방향도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네, 머리가 있건 연출을 했건 어차피 살만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밀도를 맞춘다면 남자 머리가 한 12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3, 4만 개 정도를 심어야지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 환자분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몇천 개만 심었는데도 길게 자라게 하고 머리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만 보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발 이식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고 나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고 만족도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게 모발 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환자분처럼 정수리에 밀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나중에 머리를 반드시 기르셔야 됩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머리를 짧게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틀린 생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셔가지고 살이 잘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스로 맞추는 게 아니라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자분은 요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상당히 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발모제도 열심히 드셨고 물론 프로페시아 계통의 약을 드셨고 미녹시딜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서로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썼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반드시 나타낼 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 케이스, 이렇게 증모를 하는 케이스의 가장 키포인트는 동반탈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반탈락을 걱정해가지고 실제로 수술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반탈락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면 이런 케이스,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속에 살이 보이는 경우는 잘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